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회원님들이 제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단 댓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업무점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문현 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네, 이제 탄핵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건데요. 네. 이 부분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다 각자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후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대로 해야죠. 예. 세상에 뭐 이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네. 가장 정확한 진리의 거니까. 말이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필요해서 법을 만든 거니까 예. 뭐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뭐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예. 근데 뭐 법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거 좀 한번 예. 의견을 읽어주십시오. 예, 카이저김님.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 없는 대중과 이익 집단으로 사분오열되었다. 첫째, 사상적으론 진보, 종북, 좌파, 즉 북한의 충성 맹세한 간첩을 포함, 그 다음에 구국이익, 애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파 소수. 둘째, 지역 세대 산업 간 분열, 귀족노조, 민주노총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로 피를 흘리며 내분으로 치닫고 있다. 과연 이렇게 분열된 주요 요인은 분열 조작 선동 세력은 누구인가? 뭉쳐야 세계의 파고를 헤쳐나갈 텐데 점점 더 분열시키는 내부의 적부터 차단해야 할 시기가 급하다. 예, 뭐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정말로 종북 세력과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당선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은 누구인가?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잘했으면요, 이런 종북 세력을 우리가 우려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몰고 가는 부분에 저항적인 요인들을 분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건데요. 네.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될, 그리고 이런 이 기득권을 청산해야 될 세력이 부패해져 버림으로써 그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더 이 개혁을 시켜야 될 이런 세력들을 갖다 개혁을 못하게 하니 이거 뭐 구한말 이거 구한말도 아니고 이거 진짜 예, 최순실 하나가 예. 뭐라고 예. 어쩌다가 이걸 다 자초했는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여자가 다르다. 예, 이병호님 중도로 가는 중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모습 멋지네요. 자, 제가 사실은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의 입각에서 보수든 진보든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보면 특정 문제만 벌어지면 무조건 자기청을 갖다가 편드는 이런 패거리주의가 여야 보수 진보 좌우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주 그냥 이거는 뭐 같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만 걸리면은 아주 거의 이 사람 180도로 바뀌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옳고 그르고 네.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나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 또 이해관계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중들은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구님, 박통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됐다. 광장의 폭거에 의해 하야는 말도 안 되고 국민이 주권에 의해 준 권력 이양은 광장이 아닌 오직 민주적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여론은 광장에 모인 자들과 부패 언론이 다가 아니다. 박통이 검찰과 특검을 받고 실정과 죄가 나오면 법 절차에 의해 탄핵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 권력을 이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저하고는 견해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재판까지 나올 상황까지를 기다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솔직히 말을 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3차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주면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요, 잘못이 없다면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자,
이런 잘못에도 이 등급이 있고 레벨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법을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런 식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장님 그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빨리 내려오게 한다면은 다음 정부 그 대통령을 검증하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촉박은 한데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이 탄핵이라는 거죠. 음. 탄핵이 아니면 자 한번 봅시다. 네. 박 대통령이 이 물러나지 않고 나는 검찰이 특검까지 기소 다 하면 특검 넉 달 걸립니다. 그러면 기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탄핵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요.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시위를 진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계엄령 내려야죠. 계엄령이 내리면 그것이 또 가능하겠습니까? 군이 총을 들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 과정에서 나라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그럼 보수 세력이 과거에 노무현 탄핵을 걸었던 부분을 봅시다. 노무현 탄핵을 걸 때 노무현이 선거법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를 기소가 되어서 네. 판결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렇지 예. 않습니까? 자, 노무현 탄핵 때와 비교하면 이번이 제가 봤을 때 한 20, 30배는 더 심각한 부분을 대통령 스스로가 저질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끝까지 네. 법으로 가보자고 하는 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매사를요, 법을 그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요나리님, 국민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특검을 만들어서 똑같이 공정하게 파헤치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과오는 있고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한 대한민국 특검청입니다. 저는요, 이거 맞다고 봅니다. 예. 나는 이 이야기 수도 없이 했어요. 자, 근데 박 대통령은 왜 이런 거 안 파헤치고 이 지경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저에 이런 일을 잘하실 것 같아서 기꺼이 가서 한 표를 갖다 찍었는데 나도 박 대통령 예. 찍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가장 잘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분이 옛날에 그 어느 그 프로에 나와서 아버지 때 그 이뤄놓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칩거를 풀고 그 정치에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참 그 말이 훌륭합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부패 척결을 주장했고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 이야기를 입에 달한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패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본인이 정상적인 것까지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상의 비정상화를 본인이 만들어버렸어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아니 헷갈리네. 그럼 정상이 비정상의 비정상이면 아니, 비정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상화 하자 했는데 기존에 좀 정상이던 거, 네. 기존에 장관이나 수석이 차관이 최순실이한테 놀아나는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놀아난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고 항고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었다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단 한 명도.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 최순실의 그 슈퍼 파워는 이거는 뭐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권력에서 그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집단 최면인가요? 아니면 집단 맞춤인가요? 아니 그거는 예.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거고요. 그 최순실의 힘을 바탕으로 3인방이 1급 비서관밖에 안 되는 작자들이 권력을 또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이나 장관들이 3인방한테 굽신거리 있으니 그 3인방의 주인인 최순실은 슈퍼파워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로 기분 나쁜 거는 그걸 등에 업고 차은택이나 고영태가 설치고 다녔다는 거. 아니 그러면 그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야당은 이런 문제가 밝혀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 컨트롤을 갖다가 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나타나서 이 난리를 치는 이 행태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왜 이런 문제를 부패 척결을 안 했는가? 나는 본인이 처음부터 부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 척결을 안 했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부패가 없다면 남의 부패들 싹 쓸어버릴 수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얼굴에 똥이 묻어 있으니까 남의 똥을 갖다가 지적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또 내 거를 난 지적질을 갖다가 하니까. 네.
저 공평한 거래네요. 예, 그다음에 유토프로님, 네. 나 황장수 씨와 평소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이번 브리핑은 보태고 들 게 없는 진정성 있는 정확한 정세 분석이자 제안이다. 우리나라 보수의 비극은 따지고 보면 이 진보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물적 기득권이 많은 보수 쪽이 다하다. 이런 인사들이 비주류로 정책 실행과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의견 청취자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를 갖다가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바른 인식과 제언을 하면 권력과 이권을 천년만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과 이기심과 아부와 술수로 가득한 사이비 무늬만 보수인 작자들이 해먹기 힘들기 때문이지. 따지고 보면 사이비 기득권 무늬만 보수 권력자 몰입애들이 진보 쪽의 인사들보다 더 싫어하는 이들이 전원책이나 황장수 등 이념 진영과 상관없이 내부의 비민주적 비리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이 보수나 사이비 보수나 사이비 진보 쪽의 사람들이 자기 반대 진영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저같이 따따붙다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을 싫어한다. 전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인정합니다. 기실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적 가치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라면 외려 박근혜 탄핵과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자고 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야 역설적으로 보수가 산다는 명제를 사이비 보수들은 명심해야 할 거다. 박근혜를 진영의 새 논리로 감사 궤변으로 이 새싸움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면 한국 보수는 박근혜의 천박함과 함께 쓰나미처럼 쓸려가 종국에는 흔적마저 사라지게 될 거다. 자, 이랬는데요. 오늘 뭐 한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김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법적 절차 그리고 헌법적 절차를 갖다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진짜 안보나 경제나 이것이 진짜 풍전등화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구한 말과 똑같은 상황이라 저는 요즘에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커다란 보트를 갖다 놔서 보트 피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참 너무나 걱정이. 살 것 없고요. 네. 저는요, 빨리 탄핵 들어가서 박 대통령은 업무 정지하고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보다 혼자 밥을 덜 먹고요. 박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닐 뿐 아닙니까? 황교 총리가 훌륭하게 직무 대행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보고요. 아 예.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선을 임박해서 간판을 바꿔야 될 겁니다. 안 바꾸고 제대로는 선거 안 됩니다. 선거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100%백패지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판만 바꿔달면 저것들 어제 여기 있더만 오늘 저 가서 장사하네? 맛은 똑같이 형편은 없던 놈들 아니야. 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마나 맞박이나.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려면 좀 사라지는 모양새를 띄어서 딴 데 가서 새로운 얼굴들도 좀 끌고 와서 간판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수습해 가야 되는데요. 옛날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1년이 있어도 새누리당 사람들이 검증하고 싸우려고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많고 작고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원칙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 원칙을 상대편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안철수 당신은 그러면 부패해. 우리는 부패한 대통령을 정리했다. 안철수 당신은, 문재인 당신은, 박원순 당신은, 이재명 당신은, 반기문 당신은 깨끗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소장님이 물으시면 되는데 소장님처럼 물으시는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냥 종북 척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니 문재인 당선시키지만 그럼 박 대통령이 앉아서 퍼질고 앉아서 버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시끄러워질 건데 버틴다고 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말고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어차피요. 오름이 살 안 된다 이야기잖아요. 네. 이미 박 대통령은 오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살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너무나 좀 저질스럽죠. 저질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분 나빠요. 뭐 이하예대 사건이나 말 타고 들어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고영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대통령 옷 가방 이야기부터
이미 너무 많이 까져버려 가지고요. 이 부분을 수습해서 정리하고 법적인 논리의 문제로 가지고 하기에 너무 어렵게 돼버렸어요. 네, 감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게. 예, 이게 4% 지지율이요.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대응하는 청와대가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어루만지고 수습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사고 치잖아요. 이제 이게 수습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박 대통령이 일찍 가면 몇 달 일찍 가면 문제되고 무슨 국가에 큰 일 생깁니까? 과감하게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박 대통령이라면 탄핵해라. 탄핵 받을게. 그럼 법대로 하자. 나는 내 변명할 거 할게. 본인이 자처하고요. 그 다음에 해명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민 앞에 미안하다. 할 말이 없게 됐다. 내가 이러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이래 됐다. 정말 미안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요. 책임을 자처하고 탄핵을 받겠다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인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요. 전체 국민이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혼자 밥 먹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요? 예. 왜 그래요? 밥값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무엇을 먹으러 가자고 부탁을 하는 것 자체를 강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려하려고 혼자 먹으러 간다. 그렇죠. 일본에 보면 제일 독약한 게 네. 식당에 보면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돼가 혼자 머리 박고 밥 먹는 사람이 낮에 굉장히 많아가 나 일본 갔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 고기도 혼자 구워 먹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항상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총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바로 그냥 그렇게 예. 했을 겁니다. 일본은 사람들은요. 남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자도 안 하듯이 정치하는 사람이 폐를 끼쳤을 때는 자신이 확실하게 책임을 집니다. 게이트 같은 게 벌어져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게이트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처럼 이런 천문학적 숫자가 그러니까 1,000억이 아니라 1,000만 엔, 2,000만 엔 정도로 뭐그 게이트가 벌어졌다고 난리들이 예, 나니. 유럽에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그렇고 뭐 비행기를 갖다가 한번 공짜로 뭐 표를 받았다. 네. 안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 네. 갈 때 표를 받았다. 안 그러면 뭐 밥 먹고 여행을 갔는데 그걸 대납했다. 이 정도가 게이트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 적어도 이런 식의 게이트는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요 70년대에 있을 일을 갖다가 어찌하여 21세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참 이 정권 잘 되라고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개고생을 했는데요. 요즘 허망함에 잠을 못 누립니다. 혹자는 저보고 요즘 신이 났다 하는데 이게 신이 나서가 아니라요. 믿는 사람한테 발등에 도끼로 찍히면 100배가 더 아픈 법이고요. 그럴 때는 내 살을 도려내고 다시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수습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